안녕하세요. 쿠데판다 테디입니다. 23년도 이제 벌써 끝나가는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때쯤 되면 또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다음 달에 있을 부가세 신고, 장부 같은 걸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1월 25일날 이제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고, 이건 이제 일반이냐 간이냐에 따라서 또 나눠지게 돼요. 일반 사업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반기 신고를 끝내셨을 거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 하반기 매출액을 이제 신고를 하는 개념이고, 올해 사업을 처음 하셨거나 간이 사업자이신 분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매출액을 1월 25일날 신고를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업의 그 부가세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는 매출액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매출액. 그래서 이 매출액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5천만원어치를 오랫동안 팔았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부가세 신고할 때 저는 매출액이 얼마가 발생이 됐고 지출이 얼마가 발생이 돼서 뭐 그거의 합산 금액에 따라서 제가 부가세를 얼마를 냅니다 라고 이제 계산이 돼야 돼서, 일단 우리가 매출액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해외 구매 대행업은 어떤 업이에요? 수수료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출액은 우리의 수수료다. 즉 어떻게 보면 마진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인 거죠. 내가 5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어요, 쇼핑몰에서.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이나 일반 국내 전자상거래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 쇼핑몰에서 발생된 매출액 5천만원을 그대로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5천만원이라는 매출액이 발생되긴 했지만 이게 내 통장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우린 여기서 어떤 것들이 까이죠? 이미 내가 상품 원가를 구매를 했어요.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고, 그걸 고객님한테 배송해주기 위해서 배송비 같은 거를 썼고, 그리고 만약에 고객님이 관부가세를 내가 못 내겠다 해서 내가 대납을 해줬어, 혹은 그 화물 택배 비용 같은 걸 대납을 해준 경우에 고객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들을 저희가 미리 지불을 하고, 물론 그 전에 고객님이 구매를 한 금액이 쇼핑몰에 이제 걸려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돈을 정산받기 전에 우리 돈을 먼저 쓰게 되죠. 그래서 그 비용을 빼주신 나머지 내 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리의 매출액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이 5천만원이 발생되고, 이 내가 상품 원가나 뭐 배송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3천만원어치를 내가 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다 사용을 했다라면 실제로 우리한테 남는 마진은 얼마예요? 2천만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2천만원에 해당하는 게 우리의 매출이다. 그래서 우리는 5천만원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2천만원을 신고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좀 개념 설명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구매 대행을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 3천만원에 내가 지출이 발생됐는데 여기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 상품 원가가 있겠죠, 제가 얘기한 대로. 그리고 이 상품을 그 고객님한테 보내기 위해서 배송비를 사용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관부가세를 예를 들어서 대납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쇼핑몰 수수료까지 포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쇼핑몰 수수료와요, 수수료, 그리고 내가 어떤 상품을 더 잘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비 같은 거를 사용을 했고, 마케팅 비용 같은 게 들어가고, 우리가 이 반자동이든 뭐 상품 소싱해서 업로드를 할 때 프로그램을 또 사용을 하죠. 프로그램 비용, 혹은 여기 플러스로 내가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자, 이거는 모두 다 어떤 거냐면 내 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에 빼주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내가 사업을 위한 지출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2천만원이라는 매출을 발생시켰고요. 내가 이 2천만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출이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중에 우리가 매입공제로 따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된다. 여기에는 쉽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순수 고객이 직구를 한다고 쳤을 때 구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객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타오바오에서 직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직구를 하는 고객님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고객님도 당연히 타오바오 들어가서 상품 원가를 결제를 하겠죠. 그리고 택배비를, 그 상품을 어쨌든 내가 받으려면 배대지라는 곳을 써야 되니까 배대지 비용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국내 이제 들어왔는데 그 150불이 넘는 금액이어가지고 관부가세가 발생한다 치면 고객님이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겠죠. 직구를 한다고 쳤을 때 어쨌든 고객님이 무조건 써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고객님이 이 상품을 내가 직구를 하는데 광고 비용을 쓸 필요가 있나요? 인건비를 쓸 필요가 있나요?
프로그램 비용을 쓸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 항목들은, 즉 여기에 얘기한 항목들은 어떤 누굴 위한 거예요? 판매하는 판매자를 위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매입이나 이런 지출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빼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 매출액이다. 상품을 배송하기 위한 순 지출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출액을 합산해가지고 매출 신고를 하는 개념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죠. 건 바이 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결국에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마진을 남겨먹고 이 마진을 매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출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국세청한테. 그래서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장부 정리가 건 바이 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제품을 얼마에 구매를 했는가, 그리고 이 상품을 보내주기 위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에, 그리고 배송비는 얼마가 들었고 뭐 기타 비용 같은 게 얼마가 들어서 고객님한테 보내줬는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마진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1일 장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은 1일 장부를 꼭 작성을 하는데, 내가 오늘 5개를 팔았으면 오늘 내 업무가 마감하기 전이나 혹은 내일 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장부를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고객,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고객, 오늘 쿠팡 3개, 뭐 11번가 2개, 이런 식으로. 내일 10개가 팔리면 10개를 또 쭈루루 적어 놓는 거죠. 내가 한 달에 300건의 거래가 발생되면서 내 매출액이 쇼핑몰에서 3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발생된 3천만 원이라는 매출액은 쇼핑몰에서 발생된 외형 매출액이죠. 그러면 누가 언제 어떤 제품을 얼마에 샀는지가 다 나와 있겠죠.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 각각의 고객한테 얼마에 타오바에서 내가 구매를 해서 얼마의 배송비를 써가지고 보내줬느냐, 그런 자료들이 다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실제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필요한 내 수수료, 즉 내 매출, 구매대행 매출을 이제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되게 번거롭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금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 거라서 그나마 최대한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사용하는 거는 샵마인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이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샵마인 안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 그나마 뭐 좀 좋아지고 있는 거는 소명 자료를 어떤 그 상품 소싱해서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에서 해주기도 하는데, 또 수동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에만 또 너무 의존하실 수도 없긴 하겠죠. 그래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쓰는 통합주문관리 솔루션으로 어떻게 이제 부가세 장부를 만드는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그 구대판다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검색창에다가 샵마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제가 올려놓은 그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 미리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번 더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긴 할게요. 헷갈리시면 요거 한 번 더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영상까지 이어서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샵마인이라는 거는 아까 그런 데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샵마인 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건데, 일단 주문이 들어오면요, 여기에는 모든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정보만 있냐면요, 판매된 정보만 있어요. 즉 구매자 정보, 내가 쇼핑몰 정보, 그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매대행 매출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내가 타오바에서 얼마에 구매했는지, 배송비는 얼마를 썼는지, 그런 기타 비용들은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1일 장부를 작성을 하는 건데, 샵마인에서도 1일 장부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영상에서 더 쉽게 확인할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메모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모장을 켜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어디에서 내가 매입을 했고,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고요. 오늘 날짜가 12월 14일인데 뭐 12월 14일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 요즘 그리고 다 달러로 결제를 하시죠. 달러로 결제했을 때 뭐 48.5달러가 나왔다, 뭐 오늘 환율이 1320원이더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으면 여기에 내가 모든 것들이 기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일 장부를 보통 그 엑셀에다가 하나하나 막 맨날 넣으시면서 하실 텐데 그게 솔직히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하루 주문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팔로우업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샵마인 메모장을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로 우리가 이 양식을 다운을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항목들만 다운을 받으면 굳이 이 많은 항목들을 다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엑셀 파일 다운 받으면 내가 기간 설정해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다 뽑을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항목들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엑셀 양식 설정하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 부가세 소명 자료를 저희가 사용을 하면 쉽게 어떤 상품별 마진과 전체 매출과 그럼 내 영업이익과 뭐 이런 것들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샵마인을 좀 기본 세팅을 좀 하셔야 되는데 보시다가 멈추시고 세팅하고 멈추시고 세팅하면서 가세요. 저는 조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메모장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설정, 여기 보시면 설정이 들어가시면 고급 설정이라는 게 있고요. 고급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중간에 CS 메모라는 항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CS 메모를 클릭하시면 이걸 처음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메모 개수가 0개로 되어 있으실 텐데요. 여기를 5개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제가 쓴 것처럼 매입처, 결제일자, 가격, 환율, 배송비를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커스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우리 소명자료를 활용을 하실 거라면 저랑 똑같이 세팅을 해주셔야 저 계산 그 수식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저장을 그대로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여기 신규 주문, 뭐 여기 위에 탭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위 탭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여기 세부 항목에 표시 항목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 왼쪽 박스 하단쯤에 아마 추가 메모 1부터 5가 왼쪽에 있으실 거예요. 요걸 처음 쓰시는 분들은. 그럼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요 추가를 누르시면 얘네가 하나씩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이 될 거거든요. 걔네들을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얘네들이 아마 맨 아래에 다 위치해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서 위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추가 메모 1, 2, 3, 4, 5를 이렇게 순서대로 쌓아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추가 메모 1, 2, 3, 4, 5를 순서대로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항목쯤에 보면 CS 메모라는 게 하나가 더 있을 텐데요. 걔도 이렇게 맨 위로 올려가지고 그냥 내가 진짜 어떤 이 주문건에 대한 메모장처럼 활용을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건 영상 멈춰놓고 지금 제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혹시나 헷갈리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 한 번 더 참고하세요. 여기에 제가 아마 천천히 설명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시겠죠? 자, 다 되셨으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이 다 끝났으면요 여기 메모장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얘를 우클릭한 다음에 CS 메모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 우측에 메모장을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기입을 하고 안녕하세요 부대판다 테디입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에 다 기록이 돼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제가 지금 써놓은 애들만 봐도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아시겠죠? 내가 타오바오에서 언제 얼마에 구매를 해서 이 상품을 보내기 위한 배송비가 얼마가 들었는지를 여기에다가 넣어 놓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에 판매 데이터 있고 여기에 구매 데이터 있으니까 얘네들을 엑셀에서 계산식만 딱 넣어버리면 알아서 이 상품의 최종 원가랑 토탈 합산 금액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엑셀에다가 막 넣어주셔야 된다고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라는 거죠. 왜? 우리가 보통 샵마인에서 주문 들어온 걸 보고 샵마인에서 주문 처리를 하면서 하나 주문 처리를 할 때마다 하나씩 그때그때 기입을 해주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 가격은 어떤 걸 넣냐? 우리가 타오바오에서 결제를 하면 요즘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문자로 얼마가 결제되었습니다 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 가격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는 타오바오에서 우리가 구매할 때 3% 수수료가 나가죠. 그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마 찍혀 있을 거라서 그냥 그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우리가 타오바오 수수료를 따로 계산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 환율 네이버에서 체크하신 다음에 제일 비싼 환율로 넣어버리세요. 제일 비싼 환율로 넣으시고
얘네들을 이제 뭐 하루하루만 보면 되니까, 내가 하루 뭐 주문이 100건이 생긴다고 해서 100번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찾아보면 그날치 환율은 한꺼번에 넣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요즘엔 직배하는 경우도 있고 알리익스프레스 쓰시는 분들은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고, 배대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 배송비를 당장은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언제 알 수 있어요? 배대지에서 이제 국내로 물건을 보낸 시점부터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나오면 그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주문 처리하는 과정에서 송장만 넣어 놓으면, 우리는 여기 배송 중에 있죠. 이 배송 중에서 수집하기 눌러서 거기 있는 항목들에서 이 빈칸 메모장만 채워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판매 정보, 그리고 내가 고객님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발생한 구매 정보들이 다 이미 기입이 되어 있고, 얘네들을 우리가 자료만 톡 다운 받으면 아주 편안하게 장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엑셀 양식을 조금 설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사실 여기가 우리한테 필요 없는 항목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필요가 아예 없진 않지만 굳이 소명 자료를 만들 때 이것까지? 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쓸 필요는 없고, 이걸 다 다운받으면 엑셀 안 하시는 분들은 막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엑셀 양식 설정까지 지금 좀 같이 해볼 건데,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시면 저는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여기 있네요. 소명자료 양식 9대 판다 테디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처음 지금 저랑 같이 세팅을 하실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세팅을 하실 분들은 여기 보면 엑셀 양식 추가라고 있어요. 얘를 딱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뭐 A, B, C 여기 있죠. 여기 순서대로 하나씩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많은 항목들 중에서 나는 얘만 볼래요, 이 열만 볼래요, 이 열만 볼래요를 여기다가 넣어 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양식 이름은 마음대로 적으세요. 그냥 직접 뭐 내 사업자 소명 양식, 뭐 구매대행 소명 자료 양식 뭐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요거죠. 소명 자료 양식 9대 판다 테디. 얘를 보면 제가 이미 다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 칼럼 제목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빠르게 임의로 보겠다 이런 거고, 이 칼럼 값은 실제로 샵마인에 있는 칼럼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만 필요해, 얘만 필요해, 얘만 필요해 이런 것들을 넣어 놓는 거고, 이게 좀 편한 게 뭐냐면 칼럼 값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스탑하시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일단 쭉 따라 넣으세요. 그러면 A부터 I까지 쉽게 넣으실 수 있겠죠? 자,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아까 I까지 봤죠? 수량까지. 그럼 단가부터 J부터 S까지 쭉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정한 추가 메모 1, 2, 3, 4, 5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저랑 뭐 똑같이 헷갈리시면 그냥 똑같이 맞춰 놓으세요. 똑같이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 밑에는 이제 없을 거예요. 자, 빈칸이 나오죠? T부터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 보면 A부터 S열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여기 천천히 가셔도 되니까 멈춰놓고 다 세팅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저장한 게 하나가 생성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쵸? 지금 저희 샵마인이 저희 이제 교육 계정으로 쓰는 거여가지고 이게 지금 유료 버전이 아닌데, 우리가 이거를 유료 버전이 아니어도 일단 메모장은 다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문이 없어도 나중에 주문 많아지면 이거 써야지 이러면,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신고를 하는데 직전 연도 막 1월, 2월 데이터는 내가 헷갈리고 막 까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이 하나만 있더라도 미리 좀 기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냥 얘는 내가 타오바오에 주문과 동시에 주문이 끝나면서 나한테 문자가 오는 순간 바로 기입을 하는 습관을 좀 들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엑셀 파일을 이제 딱 생성을 하면 원래는 유료 버전이에요. 자, 이거 일단 한번 볼까요? 별로 안 비싸요. 샵마인 30일 사용권이 22,000원이고 여기 보면 7일 사용권도 있어요. 그래서 쭉 모아놨다가 그냥 1년치를 한꺼번에 다운받으려면 그냥 요 7일만 뭐 사용해도 상관없죠. 이거는 내가 주문 처리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뭐 비싼 건 아니고 뭐 저희가 샵마인이랑 뭐 제휴되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건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라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셀러들이 거의 다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난 샵마인 쓰기 싫은데 그럼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게 무료여서. 원래 이렇게 딱 누르면 그 양식을, 내가 설정한 양식들 있죠, 그 양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기본이라는 양식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기본이라는 양식이 있는데 그 기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설정 저장해 놓은 게 있으면 요걸 선택할 수 있게 이 양식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정한 그 양식을 선택을 한 다음에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그 막 조잡하게 나와 있는 그 엑셀 파일이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미리 다운받아서 가공을 좀 해놨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항목들만 그 내가 설정하는 그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너무 편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얘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양식 설정 안 하고 그냥 다운받으면 그냥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쳐다도 보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물론 샵마인에서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복잡한 것까지 다 해주는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인 건 사실이다. 제가 절대 그 샵마인 욕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근데 또 이런 좋은 기능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항목들만 쭉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하면 되냐면요, 자, 엑셀이 어려우신 분들도 조금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소명자료 파일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세팅한 그 샵마인을 토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계산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해주는 거죠. 제가 얘한테 너무 극존칭을 썼는데,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이 파일을 봐야 되는데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색깔만 확인해 보세요. 이 하늘색으로 된 칼럼들은요, 샵마인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되고, 주황색은 직접 입력, 그리고 네이비색은 자동 계산,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초록색 열이 있는데 초록색은 그냥 참고용이다. 이거는 뭐 사실 몰라도 된다. 근데 참고만 하자.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샵마인 데이터를 먼저 불러와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 판매 일자부터 실결제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운받은 자료에 보시면요, 판매 일자부터 실결제 금액까지 있죠. 그럼 얘 칼럼명 빼고 이 밑에 2번 행 있죠. 2번 행부터 실결제 금액을 쭉 드래그해요. 쭉 드래그. 그래서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컨트롤 시프트하고 방향키 아래키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얘를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 여기로 가져가요. 여기 위에 보면 토탈이라고 해가지고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회색으로. 얘네들부터 넣으면 안 되고 여기 순번 1번부터 넣으시면 돼요. 넣으실 때 얘를 좀 깔끔하게 하려면 그대로 컨트롤 V 누르지 말고 우클릭 하고 여기 보면 숫자 1, 2, 3 있죠. 값이라고 나오는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엑셀 양식에 맞게끔 깔끔하게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판매 데이터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자, 그 다음 이 우측에 보시면 내가 아까 빼먹은 실수수료율부터 해가지고 아까 추가 메모 1, 2, 3, 4, 5 항목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가지고 올게요. 자, 쭉 다시 올라가서 자, 얘네부터죠. 얘네부터 이렇게 끝까지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하고 방향키 아래키를 딱 누르면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키 세 개를 동시에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 얘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자,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와서 이번엔 여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겠죠. 우클릭하고 값 붙여넣기를 하면 다 들어가고, 그러면 알아서 계산이 쭈쭈쭈쭉 된다 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매출, 영업이익, 이게 우리가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매출액인 거고, 반품이 발생하면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쇼핑몰 수수료가 얼마큼이 나왔고 내가 광고비 얼마가 써서 결국에 내가 마진이 얼마가 남았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뭔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기 보면 상품명 뭐 ABC 뭐 이렇게 만들어 놨고, 옵션 1, 2, 3, 4 이거는 저희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바꿔 놓은 거고, 고객명도 이거는 괜히 혹시 넣었다가 혼날까봐 그냥 숫자로 1, 2, 3, 4, 5로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각각 맞춰서 불러와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하늘색은 이미 우리가 샵마인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끝났어요. 얘네들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근데 몇 개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샵마인에 자, 요거 보셔야 돼요. 샵마인에 보면요, 이 총 주문 금액이랑 실 결제 금액이라는 게 있고요, 수수료랑 실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샵마인에 보면 수수료 있는 데를 봐볼까요? 자, 여기 보면 그냥 수수료율이 있고요, 실수수료율이 있는데 얘는 똑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어디냐면, 첫 번째, 쿠팡 같은 경우에는 실수수료율과 그냥 수수료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G마켓 옥션 11번가는 무조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내가 판매가를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그 상품 판매가를 설정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냥 일반 기본 판매가 이게 소비자 가격이고, 여기다가 할인을 넣어서 할인가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내가 원래는 3만원에만 팔면 충분해, 3만원에만 팔면 충분한데 이거 원래는 6만원짜리예요 근데 우리가 50% 할인해가지고 지금 3만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요거 좀 세일하네, 좀 싸네, 이런 이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할인 금액을 설정한 판매가를 세팅하는 경우들이 있죠. G마켓 옥션 11번가 스마트스토어도 아마 그러고, 문제가 뭐냐면 수수료가 이 판매가 기준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일반 수수료율이랑 실수수료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는 요 금액이 빠져나간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만원에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10%짜리예요 그러면 내가 수수료 얼마 내? 6천원 내죠. 그러면 3만원의 수수료는 얼마예요? 원래 10%면 3천원 내죠. 자, 우리 3만원에 팔았어요. 그럼 수수료 3천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G마켓 옥션 11번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정상가, 그러니까 판매가 정상가죠. 정상가인 6만원에 10%를 해가지고 6천원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3만원 대비 이건 몇 프로예요? 실수수료율은 20%인 거예요. 20%.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마진 계산을 완전 정확하게 하려면 이 샵마인에서 나타나는 실수수료율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그냥 수수료율이 아니라 실수수료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마 이 제품이 네이버 제품일 텐데, 네이버는 그 수수료 되게 싼 거 아시잖아요. 혜택 받아가지고 네이버 수수료가 0.6%인가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정상가가 따로 있어가지고 2%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실수수료율로 봐야 정확하게 내 판매 금액에 수수료가 차감된 실제 마진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판매자 할인 쿠폰은 뭐냐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자 할인 쿠폰을 직접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이 지금 뭐 20만원짜리인데 내가 이 상품 나 하나에 나 만원 무조건 할인해가지고 판매할래. 그러면 실제 판매가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1만 3천원이 나오는 거예요. 실수수료율로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 그 내 판매가 대비 수수료가 나오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판매한 최종 금액에 그 이 기준 수수료를 잡아가지고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쇼핑몰별로 내가 물건 하나씩 팔았을 때 걔네들을 하나하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매 데이터죠. 내가 어떤 쇼핑몰에서 언제 얼마에 구매를 해서, 이건 뭐 제가 환율을 그냥 다 때려 박아 놓은 거고요. 달러 환율 기준으로 배송비는 각각 얼마, 뭐 어떤 상품 얼마에 보냈다를 써놓은 거고, 카드 수수료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카드 결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돈이 외국으로, 중국으로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발생하는 수수료인데, 이게 막 카드사마다 다르고 같은 카드 안에서도 그 상품마다 또 달라요. 왜냐면 이 수수료 기준으로 수수료가 진짜 나가는 게 아니라 막 500원, 800원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값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800원이 나가는데 내가 만원짜리를 팔았을 때랑 10만원짜리 팔았을 때는 아예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아예 이건 수수료 차이가 그 요율로 봤을 때는 엄청 크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2% 정도만 우리가 잡아놓고 쓰는데, 내가 이게 좀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굳이 이거 안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1%만 잡아도 크게 이상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최종 원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제가 네이비색 부분은 자동 계산이기 때문에 따로 건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객한테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246,900원에 판매를 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부피가 엄청 크고 비싼 제품이어가지고 관부가세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자, 주문하기 전에 고객님 이거 관부가세 나오는 제품이니까요
그 세관에서 연락 오시면 꼭 거기에 계좌이체 해주셔야 돼요. 해서 고객님이 알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고객님이 실제 그 낼 때 되니까 이거 관보아서 너무 비싸요. 저 못 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그냥 이럴 거면 그냥 환불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환불을 받아야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그냥 우리 똥 재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그럼 제가 이거 대신 내드릴게요. 일단 받으세요. 그냥 구매하세요.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 제가 내드리는 거 아닌데 그냥 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 지출이잖아요. 이거 안 잡으면 나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내준 금액만큼 원래 난 마진이 남아서 이 마진을 내 매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요? 내가 썼다라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객님한테 계좌이체를 해주든 세관에서 고객님한테 문자가 갔을 때 그 세관에서 안내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로 고객님 이름을 보내주든 해야 되는데 그럼 나도 내 개인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 증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걸 보낼 때마다 내 계좌를 캡처해가지고 매 월별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세요. 저장을 해놓고 얘네들 나중에 쭉 한번 정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은 뭐 저도 제가 뭐 세무사에 뭐 그런 전문 지식이 크게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게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직 그 구매대행 세법이 완벽하게 막 정의되어 있고 어떤 그 모든 경우의 수가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 이거는 저희가 고객을 위해서 쓴 돈입니다. 제가 이거는 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지출한 금액입니다.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증빙만 하면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한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개인 사업자 이하, 간이 사업자까지 매출액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돼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체크하시고 다 세무사님 상담 받으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한 요 부분이 영업이익에서 계산이 되죠. 어떤 부분이냐? 요거. 자, 얘네들은 우리가 나중에 따로 지출 증빙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건 바이 건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토탈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건 바이 건으로 계산이 되고, 물론 여기 이제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넣어 놓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 남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품 하나를 팔았을 때. 그래서 넣어 놓은 거지, 얘네들은 사실 여기서부터는 참고 자료다 거의. 내가 이만큼 남는구나 이 상품 하나 팔았을 때. 그리고 이 상품 하나 팔면 내가 나중에 어쨌든 부가세도 내잖아요. 부가세를 내게 되면 결국에 이만큼이 남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아는 참고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구매대행은요 제 경험상 부가세로 인해서 내 순마진이 크게 깎이거나 손해볼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고하는 매출액은요 수수료예요. 수수료라는 거는 완전 순마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지출이 발생이 되었어도 이걸 이미 다 100% 공제를 받은 상태의 숫자를 매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가세 자체가 애시당초 크게 높게 나오지 않고 우리는 순마진만 신고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역마진 볼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거겠죠. 내가 물건을 엄청 팔았는데 반품도 엄청 들어왔어.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구매대행은 그럴 일이 없죠. 왜? 문제가 되는 상품 우리가 계속 안 팔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입을 하거나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사입을 해놓고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미 생산해놓고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게 기정사실 확정이 돼버려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내가 결국엔 손해로 잡힐 수밖에 없는데, 구매대행은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하는 거라서 내가 뭐 미리 잡아놓고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상품에 뭔가 하자가 있다? 안 팔면 되죠. 그래서 부가세 뭐 내면서 우리가 손해보거나 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내가 이 넣은 자료들에 대한 토탈 합산 금액들이 여기에 계산이 자동으로 되게 돼요. 여기 보면 근데 뭐 반품에 대한 내용도 있고 수수료는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고, 광고비랑 판관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시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저희가 본 시트는 요 장부라는 시트고요. 반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팔았는데 2개가 반품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사실 재판매하는 거는 구매대행법상 불법이죠. 1년 동안은, 1년이 지나야 재판매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쨌든 내가 재고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원가를 썼습니다.
내가 이걸 원가로 어쨌든 썼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적 지출로라도 공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상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원가를 얼마나 썼는지, 배송비를 얼마나 썼는지 그 지출 내용을 쓰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쭉 그냥 갖다 붙여 넣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이 항목들을 조금 빼먹은 게 있는데, 이거 제가 이 업데이트해서 저희 카페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드래그 복사.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반품이 들어왔어. 그럼 얘 그냥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품이 발생이 되면 그 반품에 해당하는 금액도 여기에 들어올 거고, 내 원가에서 알아서 빠지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그 부가세 신고하는 매출액에서 반품 원가를 빼고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공제를 받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넣어놨고, 쇼핑몰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요. 여기 판관비라는 항목이 들어오시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실 구매 대행업 하면서 이 지출 증빙을 받을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30만원 정도를 블로그 노출하는 데 썼어요. 내가 잘 파는 효자 상품이 있어가지고 기왕하는 거 이거 블로그까지 노출해서 더 많이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광고 대행업체 한테 30만원을 주고 내 상품 광고 노출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적어 놓는 거예요. 혹은 내가 여기다가 뭐 점심값을 먹었어요. 10,000원 점심값. 내가 사업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모든 비용들을 다 하는 거고, 기왕이면 이 비용을 쓸 때는 내가 홈택스에 저장해 놓은 그 사업자 카드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체크만 해 놓으시면 돼요. 왜냐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홈택스에서 지출 증빙을 받을 때 나한테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용만 불러오면 알아서 다 얘네들이 불러올 거라서 알아서 그 사업자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지출 증빙을 뭐 할 수 없는 건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발행 못 받았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쭉 써보세요. 내가 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쓴 내역들을 그냥 진짜 적는 거예요. 내가 구매 대행하면서 돈을 얼마나 쓰나. 내가 아무리 여기서 상품 팔아가지고 돈 벌어도 내가 사업하는데 이 비용 들고 저 비용 들고 저 비용 들면서 거기서 다 까먹으면 아무 의미 없죠.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근데 구매 대행하면서 이런 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버는지 정도는 체크해서 나쁠 게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고비 세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어떤 쇼핑몰들을 하실지 몰라가지고 여러 개를 좀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저희는 보통 쿠팡에서만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쿠팡에서 뭐 광고비를 1에서 3만원을 기본적으로 잡고 간다. 그러면 매일매일 3만원을 적어주면 되겠죠. 어느 날은, 근데 이게 또 쿠팡에서 광고하다 보면 아시죠? 3만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뭐 3만 뭐 700원이 나가, 어느 날은 뭐 33,000원이 나가, 뭐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잘 팔려. 잘 팔리니까 광고비를 좀 올릴까?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씩 올렸어. 그럼 그 5만원 올린 날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근데 5만원 올리니까 또 다 소진이 안 되네? 그럼 43,000원으로 내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쓰면, 뭐 나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가끔 한번 광고를 태워보고 싶어서 뭐 10만원을 이렇게 썼어요. 띄엄띄엄 이렇게 썼어요. 그럼 그때그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장부에 아까 없던 광고비가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쵸? 광고비가 딱 들어오면서 얘네들은 내 순 지출에 해당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내가 지출 공제, 매입 공제로 잡을 수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는 내 최종 마진을 확인하기 위해서 넣은 어떤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내가 하루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가 좋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한 달치별로 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한 달 정리를 해야 월의 그 현금 흐름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매월 어떤 그 변화되는 매출액이나 순이익 구조 같은 것들도 파악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월별 현황이라는 시트에는 제가 이런 것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자, 일단 판관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어서 한 번에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이 장부를 만들 때는 매일매일 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 귀찮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 달씩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물론 1년치를 한꺼번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 판관비 같은 걸 사용할 때 내가 얼마 매일매일 지출한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얘네들만 매일 작성해 주시고, 광고비 같은 경우도 매일 체크해 주시면 좋지만, 만약에 이게 귀찮다 하시면 날짜 설정이 가능하죠. 뭐 2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총 뭐 한 25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25만원만 31일에 적어주셔도 돼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한 달 동안 쓴 금액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일매일 작성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알아서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 이제 내가 한 달치든 뭐 일주일치든 하루치든 정리가 되는 게 있을 거고,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대로 그 한 달치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얘만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 월별 현황이라는 시트에 가시면 제가 매 월별 이렇게 넣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우클릭 해가지고 요 숫자 값 붙여넣기를 넣으시면 내가 이번 달 얼마 했다, 그쵸?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좀 몇 개 빼보죠. 다음 달에 내가 똑같이 매출이 발생이 됐는데 광고비를 아예 안 썼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순마진율이 그럼 쫙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네를 또 복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는 뭐 광고비를 나 아예 안 썼어요, 매출 똑같은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월 대비 매출 성장 비율이 계산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판관비는 그대로네. 그럼 나는 지출액은 매일 똑같네. 쇼핑몰 내가 안 썼는데 매출액 똑같아. 저번 달보다 잘한 거죠? 그리고 이 숫자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그냥 임의로 적어 볼게요. 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당연히 전월 대비 그 성장률이 확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매월 성장을 하고 있는지, 전월 대비 나은지, 내가 전월 대비 뭐 광고비는 얼마나 더 썼는지, 얼마를 덜 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내가 지금 사업이 제대로 우상향하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별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월별로 관리를 하실 때 이 장부를 작성하는 시점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달 보름 이후에 하는 걸 추천드려요. 뭐 예를 들면 지금 12월이죠. 그러면 지금 12월 좀 이제 제가 오늘 14일 촬영 중인데 한 15일, 내일이나 20일쯤에 11월치를 쫙 뽑는 거예요. 그래야 11월 말일부터 주문한 건들이 이렇게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샵마인에서 그 자료 뽑을 때는 구매 확정 기준으로 뽑으시는 게 좋겠죠. 구매 확정. 왜? 우리는 판매가 돼야 마진이 남죠. 구매 확정이 일어나야 정산을 받으면서 나한테 마진이 남죠. 그 마진이 모여야 내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통합주문관리에서 전체 걸 보지 않고 구매 확정되고 배송 완료된 건들만 봐요. 그래서 사실상 15일도 좀 빠르다. 내가 11월 자료를 보려면 12월 말이나 20일 넘어서 11월에 마지막 주문건들도 배송 완료가 될 때쯤부터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지난 월 전체 통계를 낼 수 있게끔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관리판도 관리하기가 좀 쉬우실 거다. 다만 이제 좀 번거로운 점은 1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월 25일날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1월 10일이 넘어야 쇼핑몰에서 전월 내역을 다 국세청에 신고를 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는 무조건 1월 10일 이후 자료를 뽑아야 되고, 12월 막 말일쯤에 결제한 건들이 1월 중에 배송이 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1월은 뭐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그게 결국에는 누적 밀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리가 판매한 매출액과 뭐 이익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내가 한번 선택한 그 기준으로만 쭉 가시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1월에는 조금 신경 써가지고 12월 자료를 하나하나 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1월에는 내가 1월 거를 1월에 11월 자료를 구매 확정 기준으로 다운을 받으면 웬만한 건 자료가 빠짐없이 다 있겠죠. 구매 확정된 건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한 해 총 매출과 총 마진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구매 대행에 필요한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숫자를 내가 만약에 셀프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신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셀프 신고하시는 분들은 요즘 유튜브에 많아요. 그 셀프 신고하는 방법. 제가 찍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셔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내가 이게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님 쓰세요. 기장 그냥 맡겨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에 하고, 오히려 그게 내 시간을 아껴준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뭐 하나의 레버리지죠. 또 특히나 직장인이신 분들은 언제 내가 유튜브 보면서 뭐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찾아가지고 신고를 하겠어요. 그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너무 좋지만 세무사님 맡길 때는 또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근데 세무사님을 맡겨도 이 장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입니다.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세무사님한테도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요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세무사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요거 하나만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마진 판매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내가 상품 하나 판매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타오바오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위안화로 먼저 보게 되니까 내가 뭐 위안화로 뭐 300위안짜리다 그 환율이 뭐 오늘 196원이다 환율 바꾸시고 결제 수수료는 타오바오 결제 수수료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넣겠다라고 하면 5% 정도 넣으시면 되겠죠. 뭐 4%나. 근데 저희 여기에 결제 수수료를 아까는 없는데 여기에 따로 넣은 이유는 우리 원가 볼 때 아직 판매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 원가 볼 때 뭘 보는데요? 원가 볼 때 타오바오에 나와 있는 가격을 그대로 보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결제하기 전이니까 결제 수수료가 안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3%를 넣어준 거고, 그러면 국내 원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내가 이 상품 대충 그 무게랑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배송비가 뭐 16,000원이 나올 것 같아. 16,000원 넣어주시고 플랫폼 수수료 내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확인해서 넣어주시고 이 제품은 경동으로 갈 것 같은데 하면 여기다 뭐 경동 비용 얼마 나올지 대충 지레 짐작하셔가지고, 경동 택배는 제 경험상 편안하게 계산하려면 10kg당 만원, 그럼 30kg짜리다 그럼 추가 비용 한 3만원 국내 내륙 배송 과정에서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제주도로 간다 그럼 무조건 곱하기 2예요. 그래서 내륙 배송이 3만원이 든다, 제주도로 간다 6만원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동 택배로 가는 제품들을 웬만하면 전 제주도로는 안 보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판매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판매가 볼 때 자 여기 말도 안 되는 지금 숫자들이 나와 있죠. 그럼 내가 여기서 막 일단 다 때려 넣어 보는 거예요. 여기다 6만원 한번 넣어 볼게요. 이래도 부족해. 3만원이 빵꾸나 했으니까 그럼 이건 적어도 12만원에 판매해야겠다. 이렇게 넣으면 16%? 16%나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13만 뭐 2천원을 넣어 볼게요. 20% 하나 팔았을 때 3만원 남아. 이런 식이면 되네. 이런 식이면 내가 하루에 그 쿠팡에서 광고비 3만원 써도 하나만 팔아도 내가 하루 광고비까지 소진이 되니까 2개, 3개 팔면 어느 정도 적정 로아스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 판매가를 스스로 조정해 보시면서 마진과 마진율을 체크하면서 직접 조정을 하고 수동 제품 같은 거 올리실 때 내 판매가도 체크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판매가는 내가 이 뒤에 자동 계산되는 것들을 보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주력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그 쇼핑몰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평균 상위 판매자들의 판매 가격을 일단 뭐 적어 놓고 출발해도 되겠죠. 뭐 그 사람들이 보통 15만원에 팔더라 그러면 15만원 적어놓고 가는 거야. 30%? 좋아, 나도 이렇게 할래. 근데 나는 내가 이 사람들보단 경쟁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이것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판매가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트별로 제가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카페에 무료로 올려놓고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 있게 도움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셔서 부가세 신고 준비 잘 하시고요. 이 샵마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4년부터는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건들을 다 하나하나 미리미리, 아니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부터 다 좀 기입해 놓는 습관을 들이시면 아마 2025년에 2024년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훨씬 더 빠르고 편안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구매대행은요 그 부가세 신고하는데 꼼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 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인정할 거 인정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도록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설명해드린 제가 만든 요 부가세 소명 양식은요, 자 구대판다 카페, 저희 카페죠. 카페 들어오셔서 여기 구매대행 팁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지금은 글이 없는데 곧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24년도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뭐 소명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글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에서 그냥 누구나 다 다운받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활용들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꼭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감사하다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이 돼서 또 필요한 자료들 많이 만들고 연구해서 공부해서, 모르면 저도 모르면 공부해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댓글이랑 카페에도 좀 같이 다운받으실 때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제공해드릴 수 있는 구대판다 크루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 잘 보내시고요. 2024년에는 2023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고 매출도 훨씬 더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